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친구 현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내일 주말인데 너 오늘 뭐해? 난 딱히 할 일 없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럼 우리 만나서 맥주 한잔 할까? 맥주? 너 출근 전날은 힘들다고 술 안 마시잖아. 토요일날 근무 아니야? 매니저님이 이번 주 토요일날은 쉬라고 하더라고. 이런 황금 같은 기회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오랜만에 너랑 맥주 한잔 하려고 했지. 너 시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까? 라며 약속 장소를 정한 뒤 그곳으로 곧장 향했는데요. 현서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근데 네가 웬일로 주말에 다 쉬는 거야? 너 신입이라 주말에 쉬기 힘들다며? 백화점이 군대도 아니고 무슨 군기가 그렇게 심한 거냐? 군기가 심하다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이런저런 집안일도 많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젊은 내가 양보해야지. 하긴 뭐 넌 솔로에다가 완전 한가하니까. 제가 현서를 놀리고 있었어요. 현서는 고등학교 절친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현서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지인 소개로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름 적성에 맞는 모양인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대를 졸업했고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오랜만에 만난 현서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현서가 잔뜩 뜸을 들이다 제게 물었습니다. 너 그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거냐니? 사실 넌 지방대긴 하지만 4년째를 나왔는데 너무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잖아.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취업하려고 엄청 알아보고 다녔는데 참 냉정하더라. 지방대 졸업하면 취업문이 좁아도 너무 좁아.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입사지원서를 몇 개나 넣었는지. 게다가 내가 문과 출신이잖아. 지방대 그것도 문과 출신은 취업하기 완전 힘들어. 문득 씁쓸한 생각이 들어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뗐어요. 그래도 넌 4년째인데 그런 작은 회사에서 일하기 좀 아깝긴 해.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런 대우받는 게 좀 억울하잖아. 그래도 어쩌겠어. 당장 급한데 별 수 없잖아. 근데 넌 백화점에서 일할 만해? 그냥 저냥 할 만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백화점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뭐? 내가 백화점에서? 너도 나처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잖아. 니네 할머니도 챙겨야 하니까 말이야. 그렇긴 하지. 그때 할머니 아프셔서 엄청 고생을 해봐서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있거든. 그리고 할머니를 빨리 모시고 오려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긴 하지. 니네 할머니 지금도 일하러 다니시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근처에 밭일을 다니시나 보더라고.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맨날 할머니랑 티격태격하고 있어. 무릎도 많이 안 좋으신데 저러다 큰일 날까봐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오고 싶다니까. 순간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현서가 저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월급 받아보니까 니네 회사보다 월급이 더 많더라고. 거기다 니네 회사는 야근시키면서 수당 안 준 적도 많다며. 그거 완전 잘못된 거야. 물론 나도 알고 있지. 그치만 내가 아쉬운 걸 어쩌겠어. 계속 이직자리 알아보면서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괜찮은 회사 구할 때까지 나랑 같이 백화점에서 일하자니까. 넌 얼굴도 예뻐서 아마 사람들이 더 좋아할걸. 내가 예쁘긴 뭐가 예쁘다고 그래.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잘 모르나 본데 백화점 근무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여자건 남자건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호감도가 훨씬 높더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아놓은 건지 참 원망스럽다.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암튼 너도 잘 생각해봐. 물론 백화점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니네 회사보다는 월급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현서가 한참 동안을 저를 설득하다가 돌아갔는데요. 현서 말을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심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할머니를 홀로 두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빨리 돈을 벌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져만 갔지만 할머니가 여전히 남의 집안일을 다니곤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자 현서가 많이 좋아하며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 얼마 뒤 제게 한 의류 매장을 소개해줬습니다.
판매라는 업무를 처음 해봤던지라 많이 긴장을 하고 갔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 백화점 일이 제게 잘 맞았던 것인지 업무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단골 고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객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주고 해서 다른 매장보다 우리 매장에 고객분들이 항상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센티브라는 것도 받을 수 있었기에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명품 매장 매니저라는 분이 제게 명품 코너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고 제가 망설이고 있자 같이 일하던 매니저님이 제게 말했어요. 뭘 망설이고 있어. 눈치 볼 필요 없어. 할머니랑 같이 살려면 빨리 돈 벌어야 한다며. 그치만 매니저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죄송해서 그렇죠. 여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너 원망할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지수가 얼마나 성실한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정말 감사해요. 제가 눈물을 떨구며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매니저님이 제 손까지 잡아주며 응원을 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명품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 명품 매장 매니저도 좋은 사람으로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의류 코너 매니저가 저를 칭찬하며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명품 코너 매니저에게도 예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그 모습이 마냥 반가울 리 없었고 특히나 자신을 선배라고 칭하던 혜진 씨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배워야 했기에 매니저보다는 혜진 씨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혜진 씨는 저를 고깝게 생각하며 괴롭힐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 바람에 힘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혜진 씨의 성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했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 성격이 많이 급한 편으로 대답을 빨리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성질을 냈어요. 어느 날은 혜진 씨가 창고에서 다짜고짜 제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 그거 했어? 네. 그거라고 하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혹시 수상품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고 파악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제가 되묻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거 했냐고. 그거 전에 매장에서 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했다고 하던데 이제 보니 그거 다 뻥이었구나. 그냥 얼굴 반반한 걸로 다 홀리고 다녔던 게 분명해. 내 말이 틀려? 제가 미처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혜진 씨가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혜진 씨는 매니저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나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착한 척을 하곤 했거든요.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제게 쏘아붙이고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긋 웃으며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지수 씨 창고 정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올까? 아닙니다. 지금도 할 일이 많아서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마시러 가자. 딱 10분이면 되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혜진 씨를 억지로 따라 나갔는데요. 커피를 사서 같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혜진 씨가 따지듯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 씨 왜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먹는 거야? 혹시 한국말 못 알아들어? 지수 씨 생각해봐. 내가 그거라고 하면 한 번에 알아들었어야지. 그게 뭔지 다시 물어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저는 도무지 뭔지 몰라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이거 봐봐 허구한 날 듣구나 하고 말이야. 이게 지금 배우는 자태라고 생각해? 내가 말을 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뭘 물어봤겠어? 보나마나 VIP 고객 명단 다시 업데이트했나 그거 물어본 거잖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딱 대령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답답해서 진짜 같이 일 못하겠다. 저기 죄송한데요. VIP 명단 정리는 제가 아직 신입이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이잖아. 어디서 선배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혜진 씨가 빽 하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뒤에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판매를 한 실적마저도 마치 혜진 씨 본인이 한 것처럼 대놓고 빼앗아 가기도 했어요. 원래 이런 건 선배한테 양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니저님한테는 입도 뻥끗하면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건 그냥 알아들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주는 선배 흔치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대놓고 했습니다. 매니저님을 제외하고 혜진 씨가 제일 선배였기에 다른 직원들도 침묵을 지킨 채 혜진 씨 눈치를 보기 바빴는데요. 혜진 씨가 상사들에게는 워낙 잘했기에 다들 혜진 씨를 철석거치 믿는 분위기였거든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혜진 씨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 씨는 끝까지 저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에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있던 제게 혜진 씨가 비웃듯 한마디를 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면 마지막 날까지 일에 치여 사는구만. 지수씨, 내가 한마디만 하자면 원래 사는 게 다 이런 거야. 한마디로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얼굴만 믿고 까불다가 완전 큰 꼬다친다. 그러니까 내 말 명심해. 그리고 어디 가서 나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면 지수씨 친구 현사씨도 앞으로 여기서 일하기 힘들어질 거야. 내가 맘만 먹으면 현사씨 정도 병아리는 이러한 저런 소문 내서 내쫓을 수도 있거든. 나 여기 백화점 관리자들 다 잘 알고 지내거든. 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악마 중에 악마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와중에 저는 혹시나 현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곳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재개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보였으니까요. 퇴사하는 저를 보며 같이 일하던 명품관 직원 한 사람이 조용히 속삭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혜진 씨 때문에 그만둔 직원이 한둘이 아니야. 한번 눈밖에 나면 어떻게든 내쫓아버리거든. 아마도 지수 씨가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저번에는 혜진 씨에 대해 누군가 투서를 올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고 쫓겨났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잘 생각했다. 그 말이야. 저런 인간 상대해봤자 지수 씨 마음만 상할 테니까 라는 말을 하고는 호련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백화점을 그만둔 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전에 일했던 의류 매장 매니저가 찾아와서 다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일 안 하려고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도 너무 이상해서 내가 찾아온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 우리 매장에서는 엄청 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관에서 일을 못해서 그만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제가 일을 못해서 그만뒀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 백화점 바닥이 좁아서 그런 일은 금방 소문나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수씨가 책임감도 없고 일을 못한다니. 아무래도 제가 그쪽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매장에서 다시 근무하는 건 어때? 마침 지수씨 대신에 일하던 직원이 얼마 하지도 않고 그만뒀거든.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다시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겁을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매니저가 뭔가 수상쩍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씨, 나한테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거지? 그냥 더 이상 묻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그럼 더 이상 안 물어볼게. 근데 어디 일자리는 구한 거야? 아니요. 여기저기 이력서는 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근데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급한 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가볼래? 마침 직원이 그만둬서 사람을 구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 지금 지수씨가 사는 곳에서 멀지도 않더라고. 정말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요? 그냥 친척인데 사장님이 참 착하고 그래 거기 가면 마음고생을 안 할 거야. 지수씨가 워낙 착하고 하니까 내가 소개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절대 소개 안 해줬을 걸. 내가 미리 말해둘 테니까 내일 오전쯤 연락해봐. 매니저가 활짝 웃으며 제게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에 매니저가 적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되도록 빨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날 오후에 바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자마자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지금 손이 많이 부족해서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난 아주 좋네. 근데 혹시 한 일주일 하고 그만두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좀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이직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자마자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주문을 받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기에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설거지가 쌓여있는 걸 보고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에 사장님이 미안한 듯 제게 말을 했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봐요. 잠깐 바쁘다가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조금만 도와드리다 갈게요. 제 말에 사장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것인지 사장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어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특히나 사장님은 배포가 큰 편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달에는 같이 고생했다며 보너스도 두둑히 주곤 했어요. 어느 날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와서 제가 놀라서 묻기도 했어요. 사장님 월급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요즘 지수가 온 뒤로 매출이 너무 좋아져서 주는 거야. 지수가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거기다 친절하기까지 해서 그런지 요즘 나날이 매출이 좋아지고 있어. 진짜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거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사장님은 저를 믿고 신뢰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카페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기에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던 중 마침 길가에서 청국장이랑 이것저것들을 팔고 있는 노점상 할머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할머니도 점심 식사가 늦었던 모양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급히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유 하나를 사서 할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드시면 체하세요. 이거랑 같이 드세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드리려고 산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할머니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라며 뒤를 돌았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던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뭐야 아는 사람이었어? 아니요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저분 보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할머니가 생각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저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남의 집안일을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밖을 가시면 집에서 할머니 기다리다 심심해지면 할머니를 마중 나가곤 했거든요. 그날도 역시 기다리다가 지쳐서 할머니를 마중 나갔는데 때를 놓친 건지 할머니께서 편하게 앉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빵을 입에 밀어넣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다른 기억들은 희미해졌는데 유난히도 그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나이였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할머니가 많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저분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할머니가 겹쳐 보였어요. 사실 우리 할머니 모시고 올라오려고 엄청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데 세상살이가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사장님께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사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사장님과 저는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이상하게 사장님 아들이 카페에 오는 날이면 사장님이 잠깐씩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어요. 난 이 앞에 잠깐 갔다 올 거니까 내가 지수 좀 잠깐 도와줘봐 라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사장님의 계획이었답니다. 그런 일은 꽤 자주 반복되었고 어느 날은 사장님 아들이 뜬금없이 제게 고백을 해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고 사장님께 밉보여서 카페를 그만두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계속 거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장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것인지 사장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며? 근데 뭘 망설여 지수 너도 우리 아들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네. 그게 저 이제 자리 잡았는데 괜히 여기서 쫓겨나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쫓겨나다니? 그때도 말했지만 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와 단둘이거든요. 거기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사장님 아드님이랑 사귀겠어요. 그럼 설마 내가 반대할까 봐 그랬단 말이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거기다 상우 씨는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저는 지방대 나오기도 했고요. 둘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지수가 엄청 착하고 일도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네. 딱 보니 눈치가 없네. 눈치가 없어. 어쩜 여지껏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둘이 연결해 주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만. 전혀 몰랐다고. 너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사장님이 장난질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얼마 뒤 결혼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님과 저는 그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하고 할머니도 모시고 올라오라는 배려도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오며 가며 잘 챙겨줬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고 남편 또한 할머니께 참 잘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한 명품 마장으로 가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달도 카페 매출이 엄청 좋던데 보너스로 엄마가 백 하나 사줄 테니까 골라봐. 괜찮아요. 명품백도 써본 사람이나 쓰는 거지 제가 하니까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사주신 것도 많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예뻐서 사주는 거니까 걱정하지만 안 뵙게도 더 사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얼른 골라봐. 난 저쪽 매장 좀 둘러보고 있을 테니까 너도 둘러보고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반대편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백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품 코너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놀란 목소리로 아는 척을 했어요. 혹시 이지수? 맞지? 지수 맞는 거지? 나야 나 혜진이.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어떻게 계신 거예요? 오 백화점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매니저로 승진해서 여기로 발령받았거든. 근데 넌 웬일이니? 때깔이 좀 달라진 것 같네. 입고 있는 이 옷도 그렇고 너 혹시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혜진 씨의 말에 제가 정색한 채 대꾸했는데요.
예전에야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억추너 많이 컸다. 예전엔 나랑 눈도 잘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대놓고 말 대꾸를 하네. 하긴 넌 예전부터 말귀도 더럽게 못 알아듣고 말 대꾸만 겁나 하긴 했지 그랬나요? 제 기억으로는 혜진 씨가 오히려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는데 1등이었다고 해야 하나? 뭐? 혜진 씨 어이가 없네. 나 여기 매니저거든. 마침 말 한번 잘했네요. 그래도 명품 매장 매니저시기나 하면서 그렇게 천박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저는 여기 고객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명품 매장은 고객 응대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아무래도 한이 맺히긴 맺혔던 모양으로 그동안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고 혜진 씨가 당황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말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백을 산다고. 너 돈 있어? 지갑에 돈 좀 꺼내봐. 얼마나 있나 보게.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혜진 씨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뒤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혜진 씨에게 쏘아붙였어요. 저기요,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지갑에 돈 좀 꺼내보라고요? 내가 지금껏 이 백화점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겪네요. 여기 백화점 관리자 좀 불러봐요. 예. 며느리요? 그럼 지수가 고객님 며느리라는 말씀이세요? 왜요? 우리 며느리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반말로 한번 응대해봐요. 여기 백화점 관리자 좀 불러줄래요? 라며 시어머님이 혜진 씨 뒤에 있던 직원에게 말을 했고 그 직원이 혜진 씨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매니저님 어떡해요. 저 고객님 우리 백화점 VVIP세요. 내가 요즘 바빠서 좀 뜸했더니 여기 매니저가 바뀌었나 보네요. 네, 바뀐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혜정 매니저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고급지게 잘하던데 요즘은 이런 직원도 매니저가 되나 보네요. 저기 백화점 관리자 좀 연락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님이 혜진 씨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직원에게 요청을 했고 직원이 혜진 씨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한 채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백화점 관리자가 뛰어왔고 시어머님이 관리자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 백화점 관리자죠? 네, 맞습니다. 혹시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지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지갑을요? 예, 이 매장 매니저라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한테 명품백 살 돈이 있냐면서 잔뜩 인상을 쓰더니 지갑에 돈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분은 지갑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는지 확인 좀 해볼까 해서요. 근데 요즘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의 말에 백화점 관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우리에게 몇 번이나 허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런 관리자를 말린 채 다시 말했어요. 잘못은 저기 매니저가 있는데 관리자분이 그러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혜진 씨가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보란듯이 그 명품 매장에서 백을 몇 개씩이나 샀는데요. 다른 직원들과는 이미 알던 사이인 것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커피까지 사주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혜진 씨의 얼굴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는데요. 그 잠깐 사이 뭐에 홀린 건 마냥 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친구 현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현서가 혜진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너 전에 명품 매장 근무할 때 혜진 씨라고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만뒀는데 뭐 그게 정말이야? 근데 그런 일 있었는데 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그 사람이 소문내고 다니면 너도 백화점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했거든. 완전 미친 인간이네. 그렇잖아도 그 인간 백화점 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자가 다른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로 발령나서 갔는데 VVIP 고객한테 지갑에 돈 좀 가지고 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기한 양을 댔다나 뭐래나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 그 바람에 그날 그 백화점 완전 뒤집어졌대. 어떤 미친 인간이 명품 백 사러 온 VVIP 고객한테 지갑에 현금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을 하겠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 근데 그 인간이 윗사람들한테만 잘하고 밑에 직원들한텐 함부로 해서 받을 곳이라고 난리도 아니야. 거기다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앞으로 백화점에서 근무도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현서가 어이없다는 듯이 열변을 토해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현서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말을 해줬고 현서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니네 시어머니가 그 백화점 VVIP라는 거야? 나도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니네 시어머니 카페 운영하신다며.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 현서가 여전히 놀란 채 제게 묻고 있었어요. 그게 나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예전부터 카페 사업을 하셨대. 처음에는 작은 점프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프랜차이저 카페를 50개 정도 가지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직영점으로 1호점을 운영하고 계신 거였더라고. 한 달 매출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나 봐. 진짜 대박이다.
너 완전 대박난 거네. 난 그냥 내가 시집 잘 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이 계단의 덕분이야. 내 덕분에 백화점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시댁 가족들 만난 거잖아.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뭐 이 명품백을 나한테 준다고? 내가 중매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 잘해주셨던 그 매니저님한테도 선물 하나 했거든. 내가 오히려 고마운데 이런 걸 뭐 알아줘. 혜진이 그 여자가 너 힘들게 했는데 나 때문에 입도 뻥끗 안 했다며. 암튼 의리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니야, 그동안 내가 명절에 고향 내려갈 때마다 내가 우리 할머니 선물도 꼬박꼬박 챙겨줘서 정말 많이 고마웠어. 다른 친구들은 할머니랑만 산다고 나 피할 때도 넌 항상 잘 챙겨줬잖아 라며 제가 현서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현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는데요. 비록 그동안 힘든 삶을 살긴 했지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잘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잊지 않고 항상 베풀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